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대통령이 안 된다면 그 민망함과 쪽팔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보수 언론들은 윤석열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정말 두 눈 뜨고는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일 동아일보는 윤석열 외교노동 등 자문하며 열공모드, 안철수 야권통합 본격 기싸움이라는 기사를 보면 마치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윤석열 열공모드 대열에 동아 역시 합류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대선 열공모드, 이런다고 다 대통령이 된다면 너도 나도 열공모드 했겠죠. 그가 검찰청장을 사퇴하고부터 계속 이어온 윤석열 띄워주기의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준비된 대통령은 못 되더라도 준비하고 노력하는 대통령 후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사실 일개 개인을 이토록 빨아주고 띄워준 사례가 있나 싶은데요.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보수 경제지들의 소위 윤비어천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지난 2일 한국경제 기사가 가장 압권이었는데요. 마치 누가 잘하나 경쟁이라도 하듯 유치하기 짝이 없는 제목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경제의 기사는 윤석열 반려견 산책도 끊고 경제 외교 과외열공하고 있다고 기사를 써댔는데요. 가히 코미디라고 해도 그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기사인지 위인 정기인지 알 수조차 없지만 이런다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리는 만무하겠죠. 뭐 꿈은 꾸라고 있는 거니 그렇다고 쳐도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간다면 그는 보나마나 예선 탈락일 겁니다. 그가 지금도 뜸을 들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의 시간을 줄여보겠다는 심산인데요. 꼭 검증을 하지 않아도 여태 해온 꼬라지를 보면 그의 정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발 또 속아서 이런 자를 뽑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명박근혜가 되돌려 놓은 대한민국 시계가 또 사법고시 구수의 신화, 공정과 정의라는 미명 아래 되새김질되지 않기를 빌어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 될 사람이 덜컥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추월했습니다. 이 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도 3개월 만에 다시 1위에 올라섰는데요.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과 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지난번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25%로 1위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윤 전 청장은 지난번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22%로 2위로 내려앉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 홍준표 무소속 의원 2%,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선호는 남성 31%, 40대 43%, 진보 4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중도층에서 이 지사는 27%로 윤 전 청장 22%보다 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52%의 선호도를 기록해 같은 당내 대표주자인 이 전 대표 12%와 정 전 총리 4%를 앞섰는데요. 윤 전 청장에 대한 선호도는 60대 이상 38%와 국민의힘 54%, 보수층 4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의 응답률은 15%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편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4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율 평가 조사에서
이 지사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오른 62.5%로 3개월 만에 다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윤석열의 양강구도로 굳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여러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1위를 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사실 대선은 시작됐습니다. 여권이나 야권에서 이 둘을 압도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양자 간 경쟁 구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대안은 이재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한겨레 백기철 편집인이 정부 여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겨레가 한걸레가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대체 언론의 기능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컬럼을 쓰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또 해묵은 조국을 꺼내들어 신문부 스파리와 크릭질을 좀 받아보려고 애쓰는 한걸레의 모습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백 편집인은 5일 그 반성문이 어색했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명 컬럼을 통해 2019년 조국 사태가 2016년 촛불 이후 민주개혁 진영의 분열의 씨앗이 됐다고 하면서 결자 해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조국 사태 이후 촛불 세력 분열의 심각성은 4.7 보궐선거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너무 늦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87년 대선 당시 양김은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 논리를 극복할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에 6일 조국 전 장관은 한겨레 백기철 편집인의 해당 컬럼과 함께 2019년 당시 장관 후보자 대국민 사과문, 기자 간담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SNS에 공유했는데요. 그리고는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적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 걸까요? 아니, 걸레는 절대로 안 빨리는 걸까요? 백기철이 이야기한 용기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지, 또 더 이상 무슨 사과와 더 이상 무슨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언론은 사과를 강요하고 반성을 종용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신뢰도 세계 꼴찌면 언론도 당연히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자신들이 말하는 조국 사태 때 보여줬던 언론 보도 행태나 지금의 코로나 백신 보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언론이 무슨 치해복권도 아니고 자신 몸에 묻은 것부터 닦기 바랍니다.